아까 카메라가 한번 끊기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 수업의 엄청난 정원에 대해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번 학기 아마 대면 강의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수강하고 있는 교양 강의인데요. 255명의 수강생이 지금 서울에서만 수강을 하고 있고 BMC에 또 30명의 수강생이 지상의 모든 심리라는 강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동국 2024 1화 김성규, 이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규라고 하고요. 현재 문화학과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문화학 전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아신다면 지상의 모든 심리라는 교양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교육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자녀와 소통하는 훈련 중심 예비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긴 제목의 교양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지상의 모든 심리, 그리고 정말 긴 제목인 자녀와 소통하는 훈련 중심 예비 부모 교육, 이 두 강의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좋다고 소문난 만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받고 계시니까 뭔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을 부분이 좀 있거나 아니면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씩 있으시다면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 제목이 워낙에 좀 거창하다 보니까 지상의 모든 심리라고 하니까 정말로 모든 심리학을 다루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문화심리학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사실 예비 부모 교육이잖아요. 앞부분에 굉장히 자녀와 소통하는 훈련 중심 예비 부모 교육에서 마치 곧 부모가 될 그 대상일 것 같지만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예비 부모가 되기 이전에 좋은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지금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연애도 요즘에 힘든데 결혼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어른, 저도 한번 꼭 두 분 수업을 언젠가는 졸업하기 전에 좋은 어른이 되고 심리학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꼭 한 번은 듣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트렌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이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인가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6가지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춤형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따져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6가지 기준이 외모, 성격, 학력, 집안, 자산, 직업, 이게 주로 꼽히는 6가지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를 정말로 완전히 충족하는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족시키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력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보시면은 외모, 성격, 학력은 대부분 타고난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집안, 자산, 직업은 개인의 노력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들도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좋은 직업 가지고 자산을 많이 불리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 대략적으로 20세기까지가 가능했다고 본다면 21세기가 되고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이것 또한 타고난 조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트렌드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굉장히 좀 자조적인 어떤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겨우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트렌드이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한탄 섞인 트렌드의 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 교수님도 약간 이거 관련해서 좀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랑 이게 조금 떨어지는 개념 아닌가요, 이거는? 네, 저도 처음에 육각형 인간, 저도 뭔가 내가 능력치로 이렇게 6개를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약간 슬픔도 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있었어요. 아, 저런 인간들은 따로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조적인 그냥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게 정말 많이 트렌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도형이 육각형이 아니어도 되고 원인이어도 되고 세모여도 되고 뭐가 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전 되게 방금 영감을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 한번 이런 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동국대에 이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팔정도이잖아요. 부처님도 계시고 코끼리도 있고. 이 팔정도인 만큼 동국대 하면 뭔가 숫자가 8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 동국대 학생들에게 육각형보다 조금 더 이 8에 가까운, 육각형보다 8에 가까운 뭐 두 가지의 뭔가 습성이 아니면 특징이 추가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이타심하고 칭찬, 능력 요거를 꼽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타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과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타심인데 이거는 타고난 공감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은 자기가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타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타심이 필요하고 또 저희 학교가 동국대학교이지 않습니까? 불교의 핵심같이 뭐죠? 지혜, 자비. 그렇죠. 자비심과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 칭찬 능력을 꼽고 싶은 거는 요즘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희소한 것 같아요. 그냥 TV 예능 봐도 비난 개그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일종 유머 코드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인데 이럴 때 내가 나의 친한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의 육각형을 잘 알아봐 줄 수 있는가 6가지 정도 내 친구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연습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소중한 사람들의 육각형을 알아봐 찾아주고 그렇죠. 그걸 칭찬해주고 하긴 그 육각형 인간의 능력치를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모자라는 것 같기는 해요. 이형 교수님께서는 좀 있으시다면? 네, 교수님 너무 훌륭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저는 거기에 자기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 능력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기를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자기가 어떤 모양인지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새 공감 능력에 대해서 뭐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뭐 이랬을 때 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유행인데 사실 뭐 나는 T라서 나는 F라서 이거랑은 상관없거든요. 공감 능력은 정말 능력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이타심이나 뭐 칭찬과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갖추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감까지 해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저도 하나 생각이 있는 게 이렇게 남을 이해하는 거, 본인을 이해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 조금 더 붙여서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까지 조금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서로 용서해주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주는 게 요즘 트렌드, 제가 생각하는 좀 팔각형의 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볼 두 번째 트렌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이 트렌드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이제 제가 예비 부모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갈수록 조금 느끼는 건데 남학생들이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거기 나오는 그 요즘 남편 없던 아빠가 요즘 남편이라는 게 뭐 성 역할이 예전처럼 고정관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성적으로 뭐 정말 역할 구분 없이 내가 잘하는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능력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뭐 살림도 하고 바깥일도 하고 또 양쪽 집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눈치력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남편뿐만 아니라 없던 아빠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아빠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육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아빠의 모습이어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롤모델이 없는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우리 아빠처럼 해야지 우리 할아버지처럼 해야지 하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아빠 역할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간 이제 또 아빠가 될 테고 요즘 남편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고민이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과는 확실히 성 역할도 좀 달라졌고 사실상 차이가 크게 없다고까지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처럼 돼야지 라기보다는 정말 새로운 걸 뭔가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를 좀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 남편이 되려면 수업을 들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여기서 살펴요. 아버지가 롤모델이 아니고 이영 교수님이 롤모델이에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렌드 2024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이번 트렌드는 이 30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대학생들 20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요즘 남편이나 없던 아빠가 되려면은 앞으로 이렇게 뭔가 롤모델도 없고 좀 어려운 길이지만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트렌드에 적응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22년도에 남편이 됐고 23년도에 아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어쩌면 딱 맞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같이 계속 많은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교수란 직업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일정 조율이 굉장히 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30대가 됐을 때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자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면은 그 것들을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 사회에서도 출산휴가를 막 1년, 2년, 3년씩 주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 트렌드가 뜨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분위기를 우리 사회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길게 쓰면서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야지만 그런 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가장 큰 요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이잖아요. 이번에 0.65 그렇죠. 정말 역대급 전 세계 1위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런 스코어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런 성 역할도 정평등하고 옛날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아직 휴가도 이제야 간신히 점점 정착해 나가고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영 교수님, 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이 요즘 남편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정말 좋은 말씀 하셨던 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뭐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건 아니지만, 이런 트렌드들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바뀌게 되면, 없던 아빠의 역할들을 사회적으로 좀 너그럽게, 없던 아빠 역할인데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사실 부모가 된다는 거 아기 키우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정말 제일 어려운 팀플이거든요. 그래서 그 팀플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가 좀 더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정말 제일 어려운 팀플 상당히 공감하시는. 제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육아 문제로 처음 싸웠어요. 저도 뭔가에 잘 돼서 같은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게 하는 게 저도 되게 가치관 중에 하나라서. 이게 저는 아빠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랑 육아를 하면서 같이 애착을 형성하는 게. 그러니까 아빠가 될 시점에 꼭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적겠지만 이 변화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네.